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에는 정년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일자리죠. 네, 일과 일자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일부터 한번 볼까요? 일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로지 나의 관심입니다. 물론 일자리, 어떤 직장도 내가 원하긴 하죠. 근데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일에는 뭐 가업도 있죠. 또 창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도 있고요. 제가 몸맘상 강의, 자리보다 일이라는 몸맘상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 보직이 없는 간호사, 버스 운전을 하는 음악가, 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일은요, 인류의 시작을 700만 년 전이라고 한다면요, 뭐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일입니다. 뭐 인류가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일이죠. 일은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은퇴라고 하고요. 뭐 일자리면은 퇴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자리에서 내가 원하면 내가 퇴직하면 그만인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정계 은퇴. 네, 정치인이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계 은퇴가 되고요. 연예계 은퇴. 연예인이 이제 더 이상 연예 생활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연예가 은퇴가 됩니다. 뭐 스포츠계 은퇴도 같은 뜻이고요. 이런 은퇴도 있습니다. 알파고의 은퇴. 네, 알파고가 바둑의 세계 고수들을 다 꺾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둑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의 은퇴가 되겠죠.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일이죠. 또한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남이 무엇을 하든 상관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일은요,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또 일에는 귀천도 없죠. 일과 비슷한 것에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일은 나의 것을 갖다가 그게 내 노력이 됐던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이 됐던 남이 돈을 주고 사는 것, 이게 일입니다. 반면에 봉사는 나의 것을 갖다가 돈을 안 받고 남에게 주는 것, 이게 이제 봉사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은 남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남을 위한 것이 되고요. 봉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일자리를 한번 볼까요? 네, 일자리는 누가 제공을 합니까? 뭐 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요. 학교가 제공하기도 하고 뭐 많은 수는 회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이제 고용주의 관심이 바로 일자리죠. 네, 모든 정부, 뭐 어느 나라 국가도요, 정부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뭐 고용률을 상승시킨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의미가 되겠죠. 이 일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일자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50년 전, 19세기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공장이 출현했잖아요. 네, 공장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한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자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일자리에는요,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을 시키기 위한 연금제도라는 게 또 있죠. 어떤 일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는 정년보다는 임기가 있습니다. 뭐 정년도 있겠지만은, 네, 어떤 특별한 몇 년, 뭐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임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 갖다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일자리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자리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쟁적입니다. 일자리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이게 귀하냐, 천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죠. 네, 그래서 일자리에는 좋고 나쁨, 귀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과 일자리의 관계를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원이 일, 즉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요. 이쪽 원이 일자리, 즉 남이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이제 경쟁적이 되는 거죠. 일자리를 내가 원할 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는 일자리 말고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많은 일자리가요, 제공되기도 하지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부분은요, 이 두 부분은 그래서 경쟁적이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에는 이제 정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년이라는 것은 바로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정한 나이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년인데요. 정년을 왜 정하게 됐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젊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다 이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이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을 물러나게 해서 젊은 사람을 취직시키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에 정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이가 고령이 되면은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임금을 처음에 입사하면 임금이 싸잖아요. 네, 저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뭐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방향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생산성이 뛰어나죠. 네, 말도 잘 듣고. 네, 그래서 저생산성을 고생산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정년이 도입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이 정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0세까지는 고용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60세 이상이니까 60세 이상의 정년인 직업들도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는 65세고요. 교회 목사님은 70세입니다. 그런데요, 정년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여기는 이제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요,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고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정년이 이제 바로 불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네, 불이익을 준다 하니까 그걸 철폐를 한 거죠. 유럽 국가들도요, 정년을 더 높이거나, 뭐 65세, 67세 이렇게 더 높이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년을 보장하도록 법에는 돼 있지만은요, 사실은 일자리도, 그리고 정년도요, 아무것도 다 실제로 보장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도요,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기퇴직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런 농담 아닌 진담 들어보셨죠? 이건 외환위기 직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4, 5종 5, 6도. 네, 이거 기억나세요? 네, 4, 50대, 정년이 60이 아니고요. 4, 50대에 정년한다는 거고요. 50, 60까지 일을 하면은, 50, 60대까지 일을 하고 정년을 갖지 않으면은 도둑놈이다. 이게 이제 5, 6도가 됩니다. 네, 결국은 법은 그렇지만은요, 실제 그 나라의 경제 사정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의 또 다른 특징에 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퇴직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보장되는 것, 이게 이제 연금이 되는 거죠. 연금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1889년에 그 독일의 유명한 재상 아시죠? 비스마르크라고요. 그 당시 황제가 빌헬름 1세였는데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를 받아서 시행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이 이제 실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이 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고용주, 그리고 당사자가 합쳐서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뭐 국가의 재정 상태가 나쁠 때 또는 회사의 사정이 나쁠 때는요, 줄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경제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스의 예를 보면 됩니다. 근데 한때는 많은 그 연금을 받았었죠, 국민들이. 그러다가 국가가 재정위에 빠지니까 점점 그 연금이 축소되는 것이죠. 일자리에서 일하기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하기가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일하기, 네, 거의 어떻게 일을 해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지나칩니다. 네, 몸맘이 지나치게 되죠. 이를 이제 일에 대부분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일자리는요, 평생 거의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정년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다음 일자리를
예, 그 다음 갈 자리를 갖다가 만들거나 찾거나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은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놉니다. 네, 예, 그냥 놀기도 하고, 뭐 취미 또는 운동 또는 여행, 봉사, 그리고 이제 손자보기, 예,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은퇴를 하면은 폭삭 늙습니다. 네, 그런 현상 아마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고요. 은퇴하기 전에 지나쳤기 때문에 그 지나침이 누적됐다가 은퇴 후에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폭삭 늙는 거죠. 일자리에서 일하기는요. 60세까지 일을 하고요. 한 10년 놀다가 70세 죽을 때, 이럴 때 적합합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일 하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이걸 이제 비경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과 내 삶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일만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일은 꼭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정년과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100세 시대에 적합합니다. 정년 있는 일자리에서만 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년 없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항상 나의 선택입니다.